김시선입니다. 다들 올해도 행복하셨나요? 올해도 정말 많은 영화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 시선을 머물게 한 10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친구 김시선. 첫 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할로윈 밤에 마이클 마이어스가 나타나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 할로윈 2018인데요. 참 잘 만든 영화죠. 1978년 존 카펜터 감독의 전설적인 원작 할로윈에서 관객이 사랑한 요소들을 2018년 버전으로 잘 반영했고 수십 년을 이어온 살인마라는 설정을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3명의 여성들이 직접 뒤엎어버리는 과정 역시 매우 멋진 영화인데요. 단순히 주인공이 여성이라서 여성 영화라는 게으른 비평은 이제 이 영화를 기점으로 사라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속편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영화 할로윈 2018 꼭 보세요. 두 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법원의 판결로 위험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아들에게 벌어진 무서운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저는 올해 본 영화 중 이 작품만큼 제 다리를 떨게 만든 영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폭력이 어떤 과정으로 발화하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마치 총알이 총에서 발사되는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느낌인데요. 거기다가 영화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그 총알이 관객 이마 앞까지 도착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신인 감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련한데요. 연출은 과하지 않지만 충격은 어떤 영화보다 강하게 전달됩니다. 신인 감독 자비에 르그랑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폭력이라는 총알이 발사되는 과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꼭 보세요. 세 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파헤치는 워싱턴 포스트 주인 캐서린 그레이엄과 편집장 벤 브래들리의 이야기 더 포스트입니다.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두 영화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더 포스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메리 스트립, 톰 행크스 이 3명의 노련함이 만들어낸 수작인데요. 2018년 관객들을 위해 1971년 벌어진 딱딱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가 아닌 스릴러 영화 공식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듯 영화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돌아가는데요. 명불허전 스필버그. 무엇보다 이 영화의 진짜 보너스는 메리 스트립이 보여준 연기입니다. 메이드 인 스티븐 스필버그 더 포스트 꼭 보세요. 네 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일본의 두 천재 감독 야구치 시노부와 스즈키 타쿠치가 만든 유쾌한 영화 원피스 프로젝트 무비 브레인인데요. 이 영화는 카메라 이동도 없고 촬영 후에 편집도 없고 음악도 없는 오직 원쇼트, 원씬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짓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단편들을 모은 단편 몸집 영화인데요. 두 감독이 장난삼아 찍은 64편 중 13편을 묶은 영화입니다. 장난처럼 찍었다고 하는데 정말 장난 아닌 영화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화를 찍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긴장감을 만들고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어떻게 상상하게 만드는지 그 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참고서 원피스 프로젝트 무비 브레인 꼭 보세요. 다섯 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60년 전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반우파 운동으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영화 사령원 죽은 넋이입니다. 이 영화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1957년 중국 정부는 반정부적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우파 운동을 벌였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비 사막 근처 저벤거우 농장에서 굶어 죽게 되는데요. 왕빈 감독은 2005년부터 2012년 동안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16명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8시간 27분짜리 영화에는 오직 그들의 말로 재현된 이미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개똥풀을 먹었어. 똥이 안 나와서 숟가락으로 긁었지. 사람을 먹었다더군. 영화는 사실상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반복될수록 그 그림은 선명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렇게 왕빙은 저벤거우에 버려진 종이를 모아 붙여서 하나의 그림책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 그림을 말이죠. 영화가 꽤 긴 편인데 민수희 지역만 보여주는 게 이상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 작품은 사령원 3부작의 1편에 해당됩니다. 이후에 2편이 더 나올 예정인데요. 빨리 보고 싶네요. 슬픈 이야기지만 왜 이토록 보고 싶은 걸까요? 찢겨 버려진 종이를 모아 붙인 영화 사령원 죽은 넋 꼭 보세요. 여섯 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1970년 촬영을 시작했지만 재정난과 분쟁으로 미완으로 남은 오존 웰스의 작품 바람의 저편입니다. 이 영화는 과거 전설로 불린 감독이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복귀작을 찍으면서 벌어지는 영화인데요.
마치 내용만 봐도 유럽을 떠돌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오존 웰스 감독 본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영화는 6년간 촬영했지만 재정난과 분쟁으로 미완으로 남은 작품인데요. 그간 오존 웰스가 도둑 촬영하면서 영화를 찍은 이력을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죠. 그렇게 사라진 영화, 그렇게 사라진 필름을 당시 프로덕션 매니저였던 프랑크 마셜과 피립 얀 리머샤가 프랑스 파리 영화 보관소에서 발견하면서 다시 이 작품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1083짜리 릴을 되살리는 작업에는 꽤 큰 돈이 필요했고 프로젝트는 다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렇게 엎어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우리의 갓플리스, 넷플릭스가 지원을 해주면서 편집을 재시작하게 됩니다. 오존 웰스 작품을 사랑한 저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영화가 공개되기 전 예고편으로 추측하건대 분위기가 F4 페이크랑 닮았었는데요. 아마도 바람의 저편 이후 좌초된 후 촬영한 영화가 F4 페이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영화는 F4 페이크처럼 직접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는 아닌데요. 하지만 현실과 허구, 마술과 사기를 이처럼 환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녹일 수 있는 감독이 과연 전 세계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의 가치는 몇 배로 상승하게 됩니다. 영화 이꼬르 오존 웰스 바람의 저편 꼭 보세요. 자매품 오존 웰스의 마지막 로드보드 다큐멘터리도 같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7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2년 전 갑자기 사라진 연인과 그 연인을 닮은 남자와 사랑에 빠진 아사코라는 여성의 이야기 아사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은 이 영화를 본 다음날 남긴 글로 대체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사코 1, 2가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려봤다. 나는 지나친 감성 영화를 경계하는 편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찬바람을 맞으며 아사코를 의심했다. 아사코가 언제라도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따지고 들면 들수록 이 영화는 감성 드라마보다는 스릴러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됐다. 의심하고 믿고 배신하며 사랑한다. 형태가 있는 것들은 모두 부서진다. 영화 속 대사처럼 이 영화는 형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고 만지고 부시는 스릴러 영화다. 생각해보니 사랑은 스릴러 영화 같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 그녀가 배신할지 모른다. 여전히 이 영화에 속은 것 같다. 더럽게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속은 것 같다. 속는 느낌이지만 그게 진심인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는 영화다. 침대에 누워 내가 본 아사코 1, 2 이미지를 돌려보고 있다. 벌써 잊어버린 이미지가 아까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2018년 내가 사랑한 그녀 아사코 1, 2 꼭 보세요. 8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나치를 피해 마르세유에 도착한 독일인 망명자들의 이야기 통행증입니다. 이 영화는 안나 세거스가 쓴 1942년 소설 수용소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탈출해야 하는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영화 속 배경은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자동차도 건물도 사람을 끌고 가는 경찰도 현재인데요. 시대 배경은 과거지만 촬영 배경은 현재인 거죠. 이 의도는 뭘까요? 크리스티안 페졸드 감독은 과감하게 이 민감한 주제를 화도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고 적당한 감정만 표출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더 오랫동안 잔상이 남는데요. 미국이 국경에 벽을 쌓는 뉴스가 나오는 지금 계속 생각나는 영화 통행증 꼭 보세요. 9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1970년대 멕시코시티 내 로마에 사는 한 중산층 가족의 가정부 클레오의 이야기 로마입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쓰고 찍고 연출한 로마는 그야말로 알폰소 쿠아론 그 자체일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감독의 생각이 완벽하게 반영된 카메라에 있습니다. 공간을 보여주고 사물이 그 안에 있고 그 밖으로 인물이 상상되는 그런 이미지가 모든 설명을 대신합니다. 영화 인트로씬만 봐도 충분히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영화 로마 꼭 보세요. 벌써 마지막 영화네요. 10번째 시선이 머문 영화는 버닝인데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언급한 영화 2편, 더 포스트 다음이 바로 버닝입니다. 아마도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영화를 2018년 시선이 머문 영화들에 포함시킬 거라고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은 5월 17일 오전 8시에 남긴 버닝에 대한 세 번째 글로 대신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영화가 아닌가? 나는 며칠째 이 영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영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45년 전 이미 그걸 알고 있던 오존 웰스는 F4 페이크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서론으로 들어가자면 이건 속임수에 대한 영화이자 사기에 대한 거짓에 대한 영화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한다. 그게 영화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 버닝은 속임수에 대한 영화이자 사기에 대한
거짓에 대한 영화이다. 반대로 그렇기에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다. 해미의 말처럼 거기에 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귤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되는 거다. 영화는 당신이 거기에 그것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게 촬영, 편집, 연기, 영화라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달콤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속인다. 뿐만 아니라 여기엔 현재의 시간이 존재한다.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 유통회사, 알바생, 종수,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많은 수수께끼의 청년 벤, 그리고 여성, 해미,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분노, 마치 윌리엄 포그너의 헛간 타오르다를 연상케 하는 분노의 불,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 분노는 반전이라는 죄를 만들어 영화의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버린다.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영화가 아닌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헛간을 태우다에는 의미심장한 글귀가 굉장히 많지만 내가 영화라고 생각하는 글귀는 딱 하나다. 물론 확실한 것은 모른다. 그녀의 얘기를 듣고 대충 그렇지 않을까 짐작했을 뿐이다. 2018년 최고의 마술 영화 버니, 꼭 보세요. 여기까지 올해도 시선이 머문 영화들 10편을 소개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나니 제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지금까지 시선이 머문 영화들에서 소개한 영화는 30편. 앞으로도 영화 친구들이 제 영상에 달린 광고를 봐주셔서 나오는 돈으로 더 열심히 영화를 보러 다니고 더 많은 것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영상으로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시선이었습니다.